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맞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 코로나를 우리가 백신을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급. 이 화이자에서도 이번에 뭐 5천만 개 만든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에서 이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네. 올해 안에는 이제 제가 도즈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도즈는 회라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 기업은 5천만 도즈 생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내년 되면 13억 도즈 생산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백신을 먼저 주문한 곳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벌써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네. 벌써 뭐 유럽에다 몇 개 공급하기 계약했다 네. 어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성공적인 건가 보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계약이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2억 도즈가 원래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뉴스로 그 회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는 보면은 1억 도즈가 더 추가됐다 이런 발표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EU만 보도 3억 도즈, 그 다음에 1억은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도즈, 그리고 미국은 6억 도즈. 그러면 호주 3천만 도즈, 그리고 캐나다는 숫자는 안 나왔지만 또 여기도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다 더하고 나면 아까 제가 2021년이 13억 도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룸이 이렇게 좀 여유가 이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공급 계약이 이미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도 뭐 5천만 명분 맞을 거를 뭐 확보하겠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일단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제 여기 기업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제 벌써 이제 1억 도즈가 더 추가가 돼서 원래 이제 선 계약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더 추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럽이 더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독일과 벨기에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 기업들이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총 이제 얼마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기업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번 접종, 두 번 접종 이런 걸 다 이제 계산해 보면 약 56억 명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에서 일단 생산을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한 게 56억 명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 제약사에서 우리 이렇게 개발하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성공하면 우리 얼마 줘? 미리 사전 계약들을 다 하나 보죠? 그게 이제 미리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늘 필요한 거는 사실 선 주문을 해야만 백신을 좀 이렇게 성공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백신은 미리 주문을 해야만 또 이렇게 백신을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안 사주면 이거를 또 많이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 코로나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이 확보하기 위해서 선 주문들을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선 주문을 한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백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백신을 맞는 세상이 오겠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네. 치료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치료제도 상당한 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항체 치료제도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항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앞에 이제 트럼프 사진 보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렘데시비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이 병용으로 해서 이제 투여받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번에 이 노란색 사스코브2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죠. 네. 여기 이 빨간 표시 이렇게 꽃봉오리 같이 있는 부분들, 여기가 스파이크 프로테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ACE2라고 하는 이 리셉터하고 같이 작용해서 우리 몸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중화항체 치료제는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연두색 부분 항체 있죠. 항체라고 되어 있는, 안티바디에서 항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같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는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입원을 보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치료에 사용됐던 그 항체 치료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바이러스 부분이 있고 두 개의 항체가 이제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 세포 있는데 이 항체가 이 이제 기업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이 두 가지 항체를 이용한 약을 먼저 좀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회복이 됐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항체를 사용했는데 이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라 했을 때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 부위가 어디에 이제 붙냐에 따라서 이제 효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네. 얼마나 더 이제 이렇게 많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이제 분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가장 좀 다른 부위에 붙는 중화항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를 결합을 이제 해서 치료제로 만드니까 이제 효능이 좀 좋은 그런 항체 치료제가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서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투약받았던 거는 이제 앞에 이제 임상 자료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항체 치료제 데이터입니다. 아,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같이 받았던 거네요. 알리지엔. 네. 예. 예전에 이제 나왔던 거는 275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했던 게 이제 바이러스의 양이 이제 여기는 데이인데요. 7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쑥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 네, 근데 이제 11월 달에 추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5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또 해봤더니 이렇게 또 7일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항체 치료제는 이제 이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바이러스 억제 효과, 그 다음에 증상 경감 효과가 이 항체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우리 8.15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어려운 데이터를 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글로벌에서 이런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이제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국내나 아니면 또 해외의 어떤 데이터를 보실 때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좀 참고하셔서 효과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약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뭐 7일 만에 뭐 이런 네. 식의 그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이건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네, 긴급사용 승인 받은 네. 예, 의약품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치료제들의 그 데이터가 이거보다 더 좋으면은 더 뛰어난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약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네.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 직접 비교하려면, 헤드투헤드를 하려면은 이 임상을 진행을 할 때 다른 약과 이 약을 같이 비교해야죠. 아, 누가 더 빨리 그러니까 그렇죠. 잘 낫는가. 예, 그러니까 다른 임상 속에서 이 비교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렇게 각각의 이제 데이터 임상을 봤었을 때, 효능이 어느 정도였다,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판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데이터는 근접을 해야 네. 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네, 되겠구나. 네.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의약품은 이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거는 그 어떤 데이터입니까?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을 승인을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제 다 좀 마친 거고요. 네, 그래서 승인이 난 거죠. 예. 그럼 그 과정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FDA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제출하는 게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아닌가요? 그 전부터 다 내야죠. 일상 거, 전임상 예, 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가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제약 기업, 바이오테크, 이제 제약 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만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 이제 판매가 이제 처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처방을 내려면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 임상 설계를 해서 진행한 후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이 심사를 거쳐서 이제 허가를 받는
받아야죠. 그래야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 이제 처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치료제도 이렇게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또 그 성공에 근접한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니 치료제 부분도 백신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시가 되겠다라고 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앞서 이제 FDA에서 그 검토 중인 게 300개 이상 지금 보셨잖아요. 340개. 그러니까 의약품도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백신도 200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게 노다진 줄 알고 왔더니 이거 너무 네. 경쟁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거 뭐 갑자기 그냥 전부들 괜찮은 회사들마다 다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다 임상 실험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때 보면은 네. 백신 기업 10개 정도 그때 10개만 딱 딱 매출이 됐어요?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효능이 가장 좋은 10개만 살아남는다. 순서대로 순서도 아, 좋죠. 순서대예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효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스피드군요, 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신에 이어 치료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뭐 좀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는 이야기네요. 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 불안감이 좀 사라지네요. 아, 네. 내년이면 정말 이거 마스크 안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엔 그 조성기 기술 고문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개발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완성 단계에 이제 다 근접해 있는데 네. 왜 이제까지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떠돌았던 건가요? 이거는 개발하기 어려워, 이렇게 빨리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근본적인 것은 이제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인들한테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안전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다 증명될 때까지. 그렇지 않고 이제 적극적인 사람은 효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뭐 몇백 명 정도에서 안전이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백신이라는 게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많이 되어 있는, 이를테면 DNA를 만지는 기술, 단백질을 만지는 기술,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갖고, 다만 새로 닥친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새로 나왔죠.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근데 그 바이러스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바이러스를 많이 만졌으니까.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를 빨리 찾아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아주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정보들을 굉장히 막 이 자유롭게 소통을 합니다. 협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렇죠. 네.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논문을 찾는데 웬만하면 논문 돈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네. 코로나에 대한 논문은 그냥 프리예요. 아. 모두 다 프리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기술들을 누가 구슬을 꿰듯이 잘 협동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효능 입증해야 되죠. 안전 입증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잘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성실하게 잘 하느냐. 다른 말로 보면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세심한 기술, 세심함이 필요한 기술,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정부에서 막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빨리 되는 이유가 이제 정부나 이런 정책에서도 보건당국 정책에서도 일상을 다 해가지고 오면 천천히 심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 프로토콜 갖고 와라 또 천천히 심사하고 이게 아니고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갖고 갖고 오면 금방금방 리뷰해주고 결과해주고 아니면 디스커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된 거고요. 그 와중에서 아마 그 아주 정통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에이 그래도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자꾸 이제 그 뭐랄까 노파심이 생겼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네네. 그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렇죠. 아주 예, 심층적인
뭐 실험이라든가 임상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예. 상당히 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네. 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줄여진 또 하나 거고. 이제 첨부할 게 뭐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바이오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바이러스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 관련해서 이제 몇 개 나왔는데 진짜 뭐 핵산 백신이 단백질 백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표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역사를 보면 천연두 백신이 원천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천연두가 아마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팬데믹을 일으켰죠. 근데 결국 백신을 잘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에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없어졌죠. 네. 예, 그렇게 해서 WHO가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는 없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코로나를 보면은 결국은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은 내가 면역을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를 앓으면 이겨내면 누가 이겨낸 겁니까? 면역 시스템이 이겨낸 거거든요. 네. 물론 다른 뭐 메커니즘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조그만한 약독화된 항원을 조금만 넣어줘가지고 미리 훈련을 시켜놓으면 안 될까? 면역 시스템을. 그리고 그걸 기억해놓으면 더 좋고.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이제 백신이라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전년도 때부터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백신하고 면역학은 거의 시속 게임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백신이 좀 더 나가면 면역학이 또 따라잡고 또 이게 잡으면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왔고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과연 진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맞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이 이제 저항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백신이 나오면 어쨌거나 바이러스이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부산물이거나 뭘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백신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그 저항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게 여기 나온 것처럼 바이러스 백신이죠. 죽여서 주는 방법, 약독화시켜서 주는 방법. 이게 아주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천연두가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아이들한테 이거 그래도 죽인 거지만 그래도 바이러스잖아. 뭐 한 100만 개쯤 주는데 한 개 살아남으면 뭐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리고 실제로 좀 기술이 러프하면 옛날에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그러면 바이러스를 주지 말고 다른 방법 없어? 그러면 이게 그러면 면역원으로 작용하는 게 뭐야? 봤더니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파이크 단백질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요 스파이크 단백질만 뽑아서 주지 뭐. 그럼 바이러스는 아니잖아. 단백질을 주는 거잖아요. 네. 훨씬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구성 어떤 단백질 이런 것들을 주다가 야,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서 또 단백질을 추출해서 비용이 너무 들잖아요. 공정도 많이 들고 이게 백신이라는 게 빨리 많은 사람을 맞춰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 비용이 싸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사실 제가 도표를 좀 잘못 만드는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유전자 DNA를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실어서 넣어주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게 항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고, 야, 그것도 좀 번거로우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DNA 토막을 그냥 넣어주자. 그게 이제 DNA 백신이고요. 아니야, 그보다 어차피 몸에 들어가면 DNA가 RNA로 바뀌고 그게 단백질로 바뀌니까 아예 그냥 mRNA를 넣어주자. 이제 지금 아까 90% 프로텍션 했다는 그 백신은 이 mRNA죠. mRNA 기술인데 mRNA는 지금까지는 성공하거나 시도하거나 상용화 되지는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처음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mRNA가 우리가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실험관에서도 굉장히 잘 깨져요. 이럴 때면 땀만 좀 들어가도 이런 버퍼만 좀 달리 있어도 깨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여기가 RNA고요. 안에 네. 파란색이 이 바깥에를 리피드, 라이포솜
뭐 그런 것처럼 지질로 이렇게 싸서 넣어주는 겁니다. 안 깨지게. 우리 그러면 캡슐 약 먹을 때 그렇죠, 캡슐로 그렇죠. 보호하듯이.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세포에 들어가서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고 요게 이제 항원으로 작용하는 그런 방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백신 기술은 이게 다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다 돼 있는데 과연 누가 더 잘 만들 거냐, 효과가 더 좋을 거냐, 안전 더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네. 예. 아, 그러니까 처음 그 제약사에서 야 우리 백신을 개발해야지 하고 할 때 첫 번째 야 우리 바이러스로 백신을 만들자, 단백질 백신으로 가자, 핵산 백신으로 가자. 첫 단계에서 무엇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결정이. 그렇죠. 예, 예. 그거서부터가 이제 자기네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같으면은 파트너가 어떤 기술을 잘 가지고 있든지 내가 또 가지고 있든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대부분 요새 보면 파트너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조금 말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바이러스 죽여서 주면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무엇을 만들까? 그걸 이제 미리 정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이 종류에 따라서 이 백신을 만드는 그 과정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mRNA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실패할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개발 단가,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또 다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백신 회사마다 뭐 단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그 쉬운 이 중국의 방식이 가장 쉽고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굉장히 싸지는 않는데 네. 우선 뭐 총 비용으로 보면 좀 싸질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뻔히 아는 기술 그대로 이제 하면 되니까. 네, 예.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의 어떤 형태의 백신이 있는지는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임상 3상이 됐든 뭐 그 임박해 있는 성공 임박해 있는 그런 그 백신들의 그 종류들을 봤을 때 그 이 결과가 좀 어떤지 좋은 것들은 어떤 종류에서 좋게 나오고 뭐 이런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데이터 네. 보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그 백신을 만들 때 그 에피커시라고 하는데 그 액티비티가 어떤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도 염두에 둡니다. 그럼 나는 우선 액티비티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뭘 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초이스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회사별로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그 강 고모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의미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90% 예방 확률이 있다는 그 백신인데요. 이게 이제 임상 1상의 토탈 이제 정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걸렸다가 회복되는 사람도 항체 역가를 재보면 굉장히 이게 분포가 크죠, 그죠? 네.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10의 3승, 10의 2승 이렇게 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100이고요. 여기 있으면 1000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폭이 큰데 백신을 맞은 경우 특히 이제 65세 이상 85세 노인들은 잘 안 된다 또 한참 신문에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했는데 보면 잘 나왔잖아요. 물론 요 밑에 한 사람은 좀 약하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중간 이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빼고는 뭐 거의 중간 이상 이렇게 나왔고 젊은 층에서도 뭐 충분히 이렇게 나왔고 100배 이상 뭐 요 정도만 한 200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런 정도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 부분이잖아요. 안전. 네, 그래서 그렇죠. 3상에서 초반에 안전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젊은 층 1237명, 노령층 445명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보면 뭐 고열, 피로, 두통 이런 정도 뭐 100%도 아니죠. 한 30% 많으면 적으면 한 뭐 7% 이런 정도로 나오고 노령층이 굉장히 위험할 거다 했는데 오히려 더 키가 낮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봐서 노령층도 충분히 잘 견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도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 이 정도 데이터면 3만 명 모으면 뭐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볼 텐데 또 네거티브인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3만 명 다 해봐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연 면역 세포들이 기억을 했느냐. 아까 제가 면역 그 항원을 조그만하게 줘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기억을 시켜서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금방 반응을 해서 막아낸다. 이게 면역이고 백신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T세포에 대한 반응을 봤는데 백신을 접종한 후를 포스트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T세포 2가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프리는 이제 백신 맞기 전이죠. 이쪽이 바이러스의 그 항원이 되는 겁니다. S 2개, RBD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포스트 후에 확실히 이렇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저게 좋다는 건가요? 치료가 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하고 있는 세포가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나 빨리 반응할 거야. 이 메모리 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점점 많이 나오는 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면역,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그렇죠. 아, 예. 저항하는 세포들이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항원을 이렇게 줬을 때 네. 아주 조용하죠. 여기는 이제 뭔가 좀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내염 항원인데 여기는 뭐 사전이나 사후나 이렇게 되어 있고 내염 백신을 맞은 사람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정도로 이제 해서 아, 충분히 메모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준 백신에 대해서 면역이 활성화돼서 중화항체를 만들어냈고 아까 중화항체 역할을 봤잖아요. 그리고 과연 진짜 메모리 하고 있냐? T세포가 아니면 면역세포가 메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효과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까지가 이제 아까 90% 예방률 그 백신 얘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mRNA 백신입니다. 미국에서 산 건데. 이것도 보면 이제 3상에 막 그 발표를 아마 임박하고 있을 텐데, 지금 회복기 환자가 여기죠. 파란색. 이만큼 분포를 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은 그룹은 다 이렇게 약간 높은 축에 들어있잖아요. 네. 이 빨간 레인지가 이제 회복기 환자들의 레인지죠. 분포 범위인데 상당히 상단 쪽으로 다 가 있죠. 그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죠.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온 벡터 백신인데 네.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유전자를 얹어서 이제 주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상당히 높은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에서 단백질 백신을 가지고 한 건데 이때도 보면 뭐 회복기 환자가 이만큼이라면 상당히 높은 쪽이 이렇게 되죠. 그죠? 중화항체 값이. 그러니까 충분히 면역 반응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죽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경우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도 처음 이제 백시네이션 했을 때, 처음 접종한 뒤에 2주 후에 보니까 요만큼, 4주 후에 보니까 두 번째 백시네이션 하고 또 2주 있다가 보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두 번 접종하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 죽인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일단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네. 바이러스를 대부분은 결안에서 키웁니다. 아, 결안해서. 결안해서 이제 온도, 그 항원 그 챔버에 넣고 이제 거기다 접종을 해서 키우고 다시 이제 바이러스만 다 골라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클로로포름이라는 화학약품 처리해요. 네. 그러면 단백질 뭐 이거 핵산 이런 것들이 다 토막토막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항원이 되는 부분이 아까 그 꽃봉오리 같은 거잖아요. 네. 요 끝에만 그대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서 그것만 다시 세척해야 되고 뭐 등등 공정을 거쳐서 그걸 백신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어떤 그 보조제도 넣고 또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화학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안정화시키는 물질도 좀 넣고 그런 게 해가지고 이제 백신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중국 회사인데 벡터 백신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이고요. 거기다가 DNA를 붙였다 그런 뜻이고 이건 한 번 주사하는 걸로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주 후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네, 충분히 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러시아 벡터 백신인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참 그 짜임새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벡터를 두 가지를 썼어요. 아데노바이러스 26이라는 벡터와 아데노바이러스 5라는 벡터 두 가지에다가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로데이일 때 한 번 접종하고 21일째 한 번 접종하고 그랬을 때 이만큼 나온다. 이만큼 나온다. 근데 회복기 환자들은 제가 보니까 이만큼 다이버스하다. 폭이 이렇게 넓게 널널하게 퍼져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따가 아마 그 저장 조건 때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 논문에 내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굉장히 넓잖아요. 네. 저 오지에 한 10개 집이 있어. 거기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결 건조를 한 거예요. 라이오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동결 건조를 했을 때 백신 효과가 그대로 있을까? 그대로 있더라. 아, 얼어서 예. 얼린 채로 공급을 해도 예, 얼려서 분말로 만든 다음에 다시 가지고 가서 그 버퍼 액체랑 섞어서 다시 주사를 하는 우리 겁니다. 그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 분말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거기다 물 이렇게 뭐 주사에 그렇죠. 넣어서 예, 섞어서 예, 액체를 넣어서 이제 섞어서 그럼 간편한 거네요. 예, 물론 이제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게 보통입니다. 이제 하지 말라고 사실은 동결 건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40도 내지 마이너스 한 60도로 얼려놓고 진공 펌프로 압력을 빼면 수분이 먼저 날아가요. 네. 그리고 파우더가 됩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이거랑 액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나 거의 똑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니까 또 안전 부분을 많이 숨겼을 거다 했는데 이 란셋에 신뢰를 못해서. 제대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뭐 한 6%, 뭐 9%, 8% 이렇게 이런 뭐 고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뭐 마일드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 하면 일단 그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류별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왜 그러면 저렇게 다양한 걸 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효과를 좋은 놈을 할까 부작용이 적게 할까 이게 이제 효과적인 측면이고요. 어떻게 하면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아이들이 저항할 텐데 모두 맞춰야지 우리가 팬데믹에서 벗어날 텐데 그러니까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얘기는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어떤 또 증상이나 어떤 정도의 상황의 어떤 그 환자별로 그 효과가 또 다를 수도 있다. 부작용도 다를 수 부작용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호도도 다를 수 있어요. 선호도라는 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죽은 바이러스를 맞기 싫어. 저는 이제 독감 백신 맞잖아요. 우리 네네. 독감 백신 죽은 바이러스 맞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에 맞으라 그럴 때는 굉장히 안 맞고 싶더라고요. 근데 결국 요새는 잘 맞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